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적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좀 살펴보죠. 결국 기각 선고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에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이 기각 5명, 인용 1명, 네. 각하 2명. 네. 그게 좀 갈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기각 각하 7명, 인용 1명 이렇게 네. 했는데 사실 저는 각하를 예상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그렇습니다. 됐죠. 그게 사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주석에서도 대통령의 기준에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현재의 지위에서 의결 정도를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공모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오늘 선고에서는 이 내란 공모 부분에서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무회의 부분을 짚었는데 국무회의 이제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특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 했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기각 판정을 한 5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법하다 이렇게 했고 1명은 이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더라고요. 다행히 어쨌든 간에 이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게 한 데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제 87일 만에 다시 이제 총리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 대행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헌재 판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헌재가 내린 판단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했고요. 다만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행위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조, 묵인 방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기각이 내려진 것이고 오늘 기각은 저도 예상을 해서 방송도 했지만은 헌법재판관 8명의 개개인의 이 판단을 보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좀 관련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체 8명들이 전원일치의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기각이 5명, 그리고 또 인용이 1명, 그리고 또 2명은 각하를 내렸는데 대체적으로 정파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각하를 내린 2명, 정영식, 조한창, 이분들이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인형은 1명 내렸는데 정계선 재판관 이분 같은 경우 또 진보로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탄핵 소추안 의결 100일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선고 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힐 것으로 매우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명은 각하 의견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도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간다면은
지금 이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과 분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정파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파별 성향이 좀 드러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제가 될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늠자가 되지 않느냐, 어떤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힌트는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선고 결과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판결문을 유심히 들여다본 것이 우선 이제 절차상으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서 내란죄 부분을 소추 이후에 철회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얘기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기관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재의결 이 부분도 사실 국회 측에서 소추를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처리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었는데 판단이 없었고 또 이제 증거 채택 문제도 그렇고 또 국회 국무회의 부분은 이 부분만 이제 국무회의 여기에 적법했느냐 절차상으로 정당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덕수 총리가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를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을 예측해 본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좀 분석은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현재로서는 뭐 딱히 이렇게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힌트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결정문이 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일치의 그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5대 1대2 이렇게 이제 분산된 그런 판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걸림돌은 제거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한 의결을 가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200명 이상, 최적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최적 과반수 이상 151명 그리고 그 근거로는 당초 본인의 신분이 근거가 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런 직은 새롭게 창출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논리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의결 그리고 직무정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위법위헌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무효가 돼야 된다. 각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림돌은 하나가 제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뭐 3주째 전망입니다만 이번 주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슈퍼위크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주당이 12년 만인가요? 천막 당사까지 설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목표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그 줄탄핵 비판하면서 항소심 선고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슈퍼위크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기각 나오면서 더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형량이 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북해 봐야 될 부분이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을 주목을
굴복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 무죄가 나온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무죄였는데 그 대신 이제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 하는 허위사실로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골프를 쳤다는 그것도 성남시장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1심 재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김문기 모른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김문기를 모른다, 성남시장 제1시절에 김문기를 모른다가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현동 사건은 당연히 더 정인들의 정언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유죄는 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6일 재판이 형량은 더 높아질 것이고, 반면에 28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지금 생각할 때는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선고를 보면은 이 재판관들의 판단이 굉장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판결문에 이 재판관들의 의견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쟁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 간에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평의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평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에는 한 28일 정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선고를 보면서 오히려 더 쟁점 정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4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 해주셨는데 백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론을 하셨는데 불이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은 불이 보이는가 보죠.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저는 형량은 무조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공소장 변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공소장을 판사가 변경하라라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의 불리한 부분인데 오히려 검찰의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판사가 말씀하신 대로 김문기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는데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짓말했다고 안 쳤다고 해가지고 이걸 유죄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했더니 무죄 가능성이 피선거권 박탈행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는 이제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럼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냐 또는 그 미만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면은 피선거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오든지 또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 날개를 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28일로 예상을 하는데 26일 날 선고 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4월 18일 이전에 꼭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4월 18일이면은 문영배 임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대 사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국가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이 지난주에 발의를 했죠. 최상목 등 탄핵
추진. 민주당은 최대형을 이제 썩은 감자라고 비유하면서 탄핵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이제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약간은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행 총리 이제 부총리에서 이제 부총리로 신분이 이제 돌아갔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식 의장이 상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상목, 이제는 장관이죠. 장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행 때의 탄핵을 이제 소급해서 탄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미 선고에서, 대행에 대한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하다. 예. 그렇지만은, 파면이 이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을 파면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효성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탄핵한다 그러면은 소급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식인데 만약에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제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30% 발의를 해서 14번째 이제 헌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9개가 지금 기각된 거 다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총괄해야 될 경제 컨트롤인데 지금 내외적으로는 지금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민생 경제가 지금 최악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은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최상목 등 그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탄핵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라든지 내부에서 줄탄핵 부담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이유는 일단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를 내놨는데 아무래도 여론의 역풍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핵 소추안이 처리가 되려면 기본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아예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겠다, 무시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주당이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위원이긴 하지만 파면이 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헌법질서를 위반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탄핵을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게 민주당을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짤막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남발이 아니다. 그리고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헌법을 지금 지키지도 않고 위반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내란죄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장할 걸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 아는 것들은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느 당이 그렇습니까? 예. 오늘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 국민연금도 좀 다뤘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